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이스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가유공자 취업 대부 지원 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주거 안정과 또 자립 기반을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담당 사무관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의 전서구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대부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서구 사무관님께서는 생활안정과에 소속이 돼 있으세요? 네. 어떤 부서인가요? 우리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안정과는 그 중에서 부서 명칭 그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처리로 대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지원은 알겠는데 이 대부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훈처에서 진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창설된 1961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모든 대부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 7월부터 대부를 편히 받으시라고 농협과 국민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3만 7천여 분께 총 2,200여억 원을 대부를 해드렸는데, 그중 80%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961년부터 대부 지원을 했으면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때가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농어촌에서 서울로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주거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딱 그때 보훈처가 우리 유공자분들께 도움을 드린 거군요. 예,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당시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네. 농촌에 사시는 분들께는 농토 구입 대부를, 도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업 대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대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후에 1982년도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대부까지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안정대부도 좀 궁금한데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이 주택자금 대부라고 하면 어쨌든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집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네, 주택자금 대부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보훈기금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국가유공자의 복지라든지 국가유공자의 자립이라든지 보상을 위해서 모금된 성금이나 재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보훈기금을 만들고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자금 대부의 종류나 또 구체적인 내용들도 궁금한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주택자금 대부는 주택 구입 신축 대부, 아파트 분양 대부, 주택 임대차 대부, 주택 개량 대부 등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택 구입 신축 대부는 주택을 구입하시려거나 아니면 신축하시려는 분들께 최대 8천만 원까지 연간 1.3% 비율로다가 20년간 지원 대부를 하고 있고요. 네. 아파트 분양 대부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구입 신축 대부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대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주택 임차 대부는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최대 4천만 원을 7년간 1.3% 이율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개량 대부는 지은 지 5년 이상 된 주택을 고치려는 경우에 800만 원을 7년간
2.3% 이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생업대부, 아까 전에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었는데 생업대부는 어떤 건가요? 생업대부를 자연사업대부라고도 하는데요. 자영사업대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부제도입니다. 생업대부에는 농토구입대부와 사업대부가 있는데 농토구입대부는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논, 밭, 과수원을 구입하는 분들께 3천만 원을 3년 거치 10년간 2.3% 이율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대부는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2천만 원을 7년간 2.3% 이율로 대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택 자금이 필요할 때도 또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농사를 시작할 때도 이 국가보훈처가 엄청나게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려고 만든 제도고 더욱더 발전된 제도로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의 생활안정 정책 중에서 취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인 줄 알았는데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또 함께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부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업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일자리에 취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어학능력 시험 등의 수강료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은 그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의무 고용률이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해당 기관은 받은 자분들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만점에 5% 또는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워낙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은 진짜 잘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좀 힘드신 순간도 있고 또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그렇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아예 대부 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 대상이 되시긴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대부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고요.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채용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을 갖다가 조율해가면서 취업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가운데서 그 뭔가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셔야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실천 과제나 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도 궁금한데요. 올해 들어서 한 13년 만에 동결되었던 대부 한도액을 인상을 하였고요. 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분들을 위해서 채무 탕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26개 보훈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온라인 취업정보 시스템이나 각급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전에 국가유공자 취업 대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래요? 우리 국가보훈처는 지난 60년간 총 49만 명께 취업 지원을 해드리고요. 한 해 평균 8,200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한 것입니다. 네. 현재 12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연봉을 총 합치면 5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60년간 49만 명이 취업 지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주택자금 대부 관련 질문이네요. 주택 구입 가격 또 아파트 분양가 등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또 큰 경우도 있죠. 보훈처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대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물가 등의 차이가 있어서 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중소도시는 5,500만 원, 네. 기타 군지역은 4천만 원으로다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4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격은 못 미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절이라는 이점이 있고 취득세 감면 등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부를 받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자, 국가유공자의 삶을 처음부터 또 끝까지 지원하고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건복지부 또 하나의 고용노동부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오늘 사무관님 모시고 국가 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혹시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막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우리 생활안정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 지원과 취업 지원 업무가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마저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 나름대로 국가유공자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고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생활안정과는 앞으로도 더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